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 듣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평범한 3남매였습니다. 맏딸 윤정, 35세, 둘째 아들 민수, 32세, 그리고 막내딸 세연, 29세. 이 세 남매에게는 88세의 어머니와 87세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가족이었죠. 명절이면 모이고 부모님 생신 때면 연락하고 가끔 통화도 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노쇠해지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 가족의 민낯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낯은 생각보다 훨씬 적나라했고 훨씬 냉혹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강한 분이셨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도 지으시고 시장에 가서 무거운 짐도 혼자 들고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말투는 좀 거칠고 투박했지만 자식들 챙기는 데는 누구보다 열심히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었을 땐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가족을 먹여 살리셨고 말수는 적었지만 묵묵히 가정을 지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니 병원에 갔더니 척추뼈 2군데가 내려앉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압박골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령이시고 골다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많이 힘드실 거라고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 남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씩씩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혼자 화장실도 가기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그것도 중증도 수준인 4단계였습니다. 아버지는 밤이 되면 집안을 배회하셨고 가족들의 얼굴도 헷갈려 하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모든 것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세 남매는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하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세 남매는 단톡방에 모였습니다. 처음엔 서로 걱정하는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어떻게 하지? 병원비도 많이 들겠다. 요양원 알아봐야 하나? 하지만 그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거든요. 맏딸 윤정은 본인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도 본인도 요즘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시간 내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연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본인이 해야 한다는 걸. 막내딸 세연은 그동안 부모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 댁과 가까운 곳에 살았고 명절이나 생신 때면 빠짐없이 찾아뵙고 집안 대소사도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윤정은 직장 생활이 바빴고 오빠 민수는 본인 가정 꾸리기에 바빴으니까 자연스럽게 세연이 부모님을 더 자주 챙기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시게 되면서 세연의 삶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부모님 댁에 가서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청소도 하고 장도 봐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하지만 부모님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움직이지 못하셨고 아버지는 눈을 떼면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결국 세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을 본인 집으로 모시기로 한 겁니다. 남편과 상의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건 좀 우리 형편에 무리가 아닐까, 아이들도 있는데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기엔 비용도 부담되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낯선 곳에 가시는 걸 너무 싫어하신다고. 그리고 언니랑 오빠는 바쁘니까 본인이라도 해야 한다고. 결국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연의 집에 부모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부모님도 손주들 보며 좋아하시고 세연도 부모님 곁에서 모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밤에도 허리 통증 때문에 자주 깨셨고 세연은 그때마다 일어나서 자세를 바꿔드려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넘어지실까봐 세연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식사 준비, 대소변 처리, 약 챙기기, 병원 예약. 끝없는 일과가 이어졌습니다. 세연의 남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면서 출근을 하니 회사 생활도 힘들어졌고 집에 돌아와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밤에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화를 내는 모습에 아이들이 무서워했고 학교 생활도 집중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연 본인은 점점 우울증이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물부터 났고 밥맛도 없고 무기력하고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세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세연은 손을 떨며 단톡방에 메시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저 이제 더는 두 분을 단독으로 모실 수 없어요.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단톡방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맏딸 윤정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세연아, 무슨 일 있어?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부모님이랑 가장 가까이 사니까 지금처럼 내가 모시는 게 맞지 않겠어. 세연은 그 문장을 읽고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말투는 마치 원래 내일이잖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윤정은 그동안 부모님과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고 심지어 명절에도 바쁘다며 안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윤정이 막내에게 계속 맡으라는 듯한 반응을 보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긴 아는데. 그래도 너는 전업주부잖아. 나는 일해야 하니까 어렵겠다. 세연은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부모님 병원비, 간병용품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밤낮 없이 부모님을 돌본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윤정은 본인은 돈 버느라 힘들다는 이유로 돌봄을 회피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둘째 민수의 반응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에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항상 달랐습니다. 효도는 말뿐이었고 돈 문제만 생기면 유난히 민감해졌습니다. 그런 민수가 단톡방에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은 셋이 공평하게 나누는 거지.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고 어머니가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판국인데 민수가 했던 첫 말은 상속을 확인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연이가 그동안 모시긴 했지만 우리도 다 형제고 집이나 땅은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지 않겠냐. 세연은 그 말을 듣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벌써부터 유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은 지금 시세로 6억 정도였고 도로 예정지에 걸려 있어 추후 보상금이 더 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간병은 피하면서 상속은 챙기려는 모습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세연은 그 순간 정말 참담했습니다. 본인이 6개월 동안 밤잠도 못 자고 우울증까지 앓으면서 부모님을 모신 게 형제들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었던 걸까요?
그저 부모님 재산만 똑같이 나눠 가지려는 계산만 있었던 걸까요? 세연은 그날 밤 남편에게 울면서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본인도 참고 참았는데 형제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고. 남편은 세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당신이 할 만큼 했어. 더 이상은 안 돼. 그 뒤로 세 남매는 부모님 부양 문제를 두고 격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윤정은 엄마가 내가 제일 편하다 그랬잖아.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그 말이 오해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 부담될까봐 괜찮다고 말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세연아, 내 언니랑 오빠도 좀 돌아가면서 봐야 하는데 라고 여러 번 세연에게만 속으로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끼리 싸우는 게 싫어서 차마 언니와 오빠에게는 그런 말을 못하셨던 겁니다. 세연이 그 말을 전하자 윤정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회사 일 때문에 안 돼. 민수 내가 좀 해. 그러자 민수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애들도 어리고 아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해. 게다가 우리 집은 너무 좁아. 결국 둘 다 회피한 겁니다. 그 순간 세연은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처음으로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세연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오빠. 제가 부모님 모신다고 했던 건 제가 편해서가 아니라 언니 오빠가 너무 바쁘다고 해서였어요. 근데 정말 저한테 다 떠넘기려고 하셨던 거예요. 세연은 그동안 부모님 돌보느라 살림도 아이들 케어도 남편과의 관계도 모두 망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매달 병원비, 교통비, 요양도우미 비용까지 본인 돈으로 부담해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윤정과 민수는 쉽게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세 남매는 한 번 더 얼굴을 맞대고 부모님을 누가 모실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윤정은 회사 일이 바빠서 안 된다고 했고 민수는 아내가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세연이 계속 모셔야 한다는 입장을 굳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자 세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병원비와 간병비는 셋이서 정확히 나눠서 내셔야 해요. 세연의 말에 윤정과 민수는 서로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이 말을 흐리며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돈을 나누자니 부담된다고 했고 민수는 아이들 교육비로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부양은 미루고 부담은 회피하고 상속은 나눠야 한다 주장하는 전형적인 이기심이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세연은 그 순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격하게 싸운 그 일을 나중에서야 전해 들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세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이런 고생을 했는지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날 밤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나와 남편의 재산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고 돌봐준 막내딸 세연에게 준다. 윤정과 민수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민수는 이건 불공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윤정은 본인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며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사는 확고했습니다.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모실지 너희들 셋이서 나누라고 했지 않았느냐. 근데 결국 한 명만 희생했구나.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속이 공평하려면 부양도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니냐. 세연이만 모든 걸 짊어졌는데 그걸 보고도 손 하나 까딱 안 한 너희들한테 똑같이 나눠줄 순 없다. 윤정과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법적으로 유류분이 있지 않냐며 따졌고 윤정은 부모님이 나중에 후회하실 거라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세연은 그 유언장을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도 자신에게 미안해하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세연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돈 때문에 모신 거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니까 모신 거예요. 어머니는 세연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엄마가 알지.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고마운 거다. 그날 이후 세 남매는 서로 연락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윤정과 민수는 부모님 집에도 거의 오지 않았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세연은 여전히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하게 계시길 바랬거든요. 1년 후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윤정과 민수도 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어색하게 구석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세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보내드려서 참 잘하셨어요. 효녀시네요. 세연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유산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정과 민수는 변호사를 통해 유류분 청구를 했습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거쳐 두 사람에게도 일부 재산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은 두 사람의 얼굴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본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은 가족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갈등입니다. 노부모 부양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가족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고 정작 상속 문제만 생기면 공평하게 나누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본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놓쳤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세연처럼 혼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그 무게를 다른 가족들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 썰어는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극적이지 않아도 진짜인 이야기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들을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당신의 응원이 썰어가 계속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